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던 국내장의 조정,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을 했었으나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 번쯤 끊어줄 계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역할을 뉴욕장이 해줬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반가웠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의 폭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진영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오늘 좀 초점 맞춰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우주와 우주가 붙은 태양광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의 소식들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뉴욕 증시 다우 5만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다우 지수가 5만 포인트 선을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과 S&P는 3일 연속의 하락을 딛고 나흘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상승세를 주도했던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예고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구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하자 경쟁 반도체 기업들까지 다 함께 리프트업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베어드는 AI 제품에 대한 실제 수요와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서 막대한 지출의 필요성은 그로 인해서 입증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처럼 기술주에 강하게 흔들림이 나왔을 때에는 저가에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도 강하게 유입이 된다라는 진단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센티먼트에 도움이 됐던 또 한 가지는 최근 큰 변동성이 나타났던 비트코인과 은값의 반등세였습니다. 비트코인 지금은 현재 가격을 적어놓은 겁니다만 금요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17%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려 3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빅스 지수가 18% 급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빅스가 급락하게 된다면 옵션 거래와 CTA 펀드들의 자동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날 반도체주들과 AI 인프라 종목들의 트리거가 됐던 것은 젠슨 왕 CEO의 CNBC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핵심만 요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6,500억 달러 정도로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텐데 이러한 설비 투자는 적절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서 AI 거품론의 선을 긋는 젠슨이었습니다. 특히나 AI의 유용성이 입증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엔스로픽과 오픈 AI 이 두 기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들이 컴퓨팅 자원을 2배로 늘릴 때마다 매출은 4배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빅테크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유 없이 수익성이 들어오지 않을 건데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감행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빅테크의 지출은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현금 흐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의 현금 흐름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현금 흐름에 성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들의 수익성은 결국에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는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AI 인프라 기업들의 투심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7%의 급등이었죠. 특히나 제프리스 측의 코멘트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알파벳의 캐펙스 상향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ASIC 매출로 연결이 될 거라는 코멘트와 함께 $5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3%의 급등이었죠. UBS 측에서 목표 주가를 400에서 $450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의 종가가 $394였기 때문에 여전히 10% 이상의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7%의 급등이었고요. 다만 이렇게
이렇게 전방위적인 상승세에 동참을 하지 못했던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5.6%의 마이너스, 자본 지출을 2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 사실 앞으로 추후에 그동안의 지출에 대한 어떤 수익성과 현금이 유입이 된다면 다시 상황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현금 흐름이 적자가 찍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에 이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겁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월가 하우스들의 의견도 좀 갈리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막대한 지출 대비했을 때 성장 전망 제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보유자분들께서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만약 관련주들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FDA의 수장이 이 불법 복제 의약품 대량 판매 기업들 신속 조치 취하겠다, 힘스앤허스의 위고비 복제약을 아마도 저격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힘스의 주가가 2% 하락한 반면 노보와 릴리의 주가는 각각 9%, 3%대 뛰어오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드디어 5만 포인트를 찍었죠. 이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로테이션에 얼마나 오랫동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지속이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둔 채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3대 지수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 청록색으로 표시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엔스로픽의 소프트웨어 위협, 빅테크들의 AI 과잉 투자 우려 등이 있었죠. 반대로 다우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4%의 급등이었는데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소비자 심리 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 됩니다. 사실 다우지수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 참 재미없어 하시고요.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포트에 이쪽도 채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AI 독주 체제, 지난 3년간의 그 독주 체제가 끊어지고 경기 민감주로 온기 확산이 지속이 될까? 이런 고민이 된 거죠. AI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도 함께 가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목해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경기가 지금 얼만큼 좋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지수가 지난주에 52.6을 찍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50선을 밑돌았거든요. 50을 하회했다라는 거는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하는 건데 이게 마침내 50을 넘기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하게 된 겁니다. 4년 만에 회복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던 레포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미국의 GDP 전망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올해 2026년 1분기와 2분기의 GDP가 엄청난 확장 국면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라이빙하는 핵심적인 이 동력으로는 여기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fiscal impulse,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양이 기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보게 되는 업종과 종목들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소비재와 산업 원자재, 최근 AI의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급등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와 에너지 등등의 업종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볼 포인트,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내 임기 내에 다우지수를 10만 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이 5만이거든요. 그러면 2년 안에 2배나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지수를 딱 꼽아서
타겟치를 이렇게 제시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증시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내수 부양,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주 주간 단위의 경기 회복 관련주들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UPS와 FedEx 대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개선이 되는데 10%대의 주간 단위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대표적인 소비 수혜주죠. 월마트와 코스트코라든지 그리고 캐터필러, 디어와 같은 산업 섹터 종목들, 로열 캐리비안과 카니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여행 항공 관련주들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추이이니까요. 적어도 1분기, 2분기 강력한 GDP 반등이 기대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업종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증시의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장의 변동이 굉장히 컸죠. 어떤 날은 매도 사이드카, 그 다음날 또 매수 사이드카, 그 다음날 또 매도 사이드카. 걸핏하면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죠. 지난 금요일도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가상자산 그리고 원자재, AI 소프트웨어발 여러 가지 급락 쇼크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지수도 크게 흔들리며 또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힘은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죠. 반도체 쪽 결국 빅테크의 AI 관련한 지출이 집중될수록 전체적으로 AI 센티 훼손이 아니라 하드웨어, 반도체 진영에서는 그 지출을 투자받는 입장이다. 결국에는 그들이 돈을 쓰는 것은 반도체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됐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장 출발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딱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그 덕분에 코스피도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센티 위축에 다 같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초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을 보이긴 했죠. 힘스의 체중 감량 복제약 출시 예고로 인해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급락으로 비만 치료제단의 변동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이 이날 지수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기도 했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제약 출시가 예고됐었던 것이 다시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억울한 하락을 되돌릴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반도체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회복이 있었고요. 원익 IPS, 한미반도체 등의 종목들이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실적에서는 희비가 조금 엇갈렸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은 실적 내놓고 좋은 주가 흐름으로 금요일장 다른 시장의 어떤 종목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 KB금융을 중심으로 나타났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가 변동을 크게 보였던 이날 KB금융은 실적 효과로 7%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은 실적 이슈에 크게 시장이 환호하지 못하고 급등했던 것에 반납하는 시장의 분위기에서 급등 부분을 더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호재성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일부 테마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날 남북경협주의 시세가 뜨거웠었죠. 지지난주였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남북경협주도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이 즉각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진행이 됐고요. 조비, 좋은 사람들, 아난티 혹은 현대엘리베이 이런 종목들 모처럼 들어보는 남북 경협주의 시세가 이날은 좀 뜨겁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꾸준한 게 우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HVM 등의 종목들 쉬었다가도 시장이 힘들 때는 더욱 강하게 그리고 쉬는 것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쉬는 것이 이제 하락으로 쉬는 날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가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주가 붙은 태양광 요즘 굉장히 좋죠. 한 3거래일 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주에 이어서 태양광 종목들까지 요즘 같이 시세가 나고 있죠. 하나솔루션, 누리플렉스, OCI 홀딩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한 종목군으로서 선익시스템이 가장 먼저 주가 반응을 보였던 지난주였었고요. 그 뒤에 LK캠, HD 현대엔솔, 유니테스트 등이 같이 시세를 붙인 바가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단독 뉴스긴 한데요.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한 장비 수출에 대한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지만 이런 이슈가 몰려있을 때 관심받는 뉴스가 나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곧장 뉴욕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앞서 체리낭커가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냥 반도체 걱정은 사치였던 것인가? 쉬었다가도 이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띄었죠.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을 보였습니다.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반도체의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8%나 뛰어줬죠. 비트코인이나 은의 반등을 보이면서 마진콜 우려가 진정됐고요. 빅스 변동성 지수가 급락하면서 옵션 거래나 CTA 펀드 매수세가 유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됐죠. 그 중심엔 앞서 말씀드렸던 젠수장 CEO AI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동하는 AI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점 등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AI 붐은 진짜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 수익으로 경제 성장의 축으로 일어서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케빈 워시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주는 보도를 냈습니다. 케빈 워시 금리 인하 발표할 거다 이런 톤을 내놓기도 했네요. 그래서 뉴욕장이 정말 다행스럽게 강하게 되돌림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내장과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급격한 회복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다우의 첫 5만. 자, 이게 S&P 500의 맵인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괜찮았습니다만 구글이나 아마존은 이제 AI 지출을 많이 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날은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고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힘쓰발 여러 이슈를 극복하고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금요일에 하락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우의 5만에서 다우 지수의 맵을 열어보면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애플이고요. 그리고 이날 급등 흐름을 기록한 캐터필러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재건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굴삭기 업체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난 초반부터 약간 재건 관련한 키워드의 종목들이 조금씩 시세를 냈었거든요. 대아TI를 비롯해서 혹은 HD 건설 기계 등의 종목들이 그러합니다. 강한 시세는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캐터필러빨 이슈로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재건의 키워드, 인프라의 키워드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지난 금요일까지의 시세였는데 뉴욕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뉴욕장 좋아서 다행인데 우리 장이 왜 하필 주말일까라며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기를 이 좋았던 뉴욕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월요일에 좀 연결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좀 마음을 졸였었는데요. 다행히 주말 사이에 큰 악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일 텐데요. JP모건에서는 코스피가 상승 사이클 중간 단계에 진입했다라며 상승의 막바지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가를 코스피 7,000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후기 사이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판단과 기업 성장, 정부 주도 기업 거버넌스 계획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탑픽은 반도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유진테크, 두산, 이스페타시스 등의 종목을 꼽았고요. 현대차그룹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로봇의 키워드에서 현대모비스를 언급하기도 했네요. 전력과 유틸리티에서는 실적 잘 나왔던 우리 전력기기 쪽들 HD 현대일렉, LS일렉 그리고 소비재 유통단에선 현대백화점, 파라다이스를 언급하고 있고요. 통신 인터넷에선 KT와 네이버 카카오, 물류에서는 현대글로비스 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들 종목이 관심을 계속 받게 될지 봐야겠고요. 중요한 건 사실 지수와 전체적인 센티멘탈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고 있던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속보성 뉴스였죠.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HBM4를 출하할 것이다. 설 연휴 직후에 출하할 것이다. 그 출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3월 GTC에 공개하는 베라루빈의 이 삼성전자의 HBM4가 적용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디자인하우스를 분류를 해봤고요. 소재단에서는 파미셀, 두산, 동진세미캠, 삼양 NC캠 등등의 종목이 있을 거고요. 부품에서는 거의 기판주를 많이들 볼 수 있겠죠.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장비단에서도 HPSP를 비롯한 여러 장비주들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디자인하우스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HBM4에서 마이크론을 제치고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비중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고요. 현대차증권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동안 HBM3E 기준으로는 SK와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했으나 HBM4부터는 삼성전자의 우위가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한 뉴스들도 그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AI 특수를 누리는 것은 비단 메모리만은 아니고요. 기판이나 MLCC 등의 다른 부품단도 충분히 변화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MLCC 얘기는 과거에 정말 자세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전자기기 회로 내에서 전기를 풀었다가 모았다가 해주는 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나 혹은 AI가 탑재된 디바이스에서는 이 MLCC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서버 대비 AI 서버는 MLCC 탑재량이 3배 이상 증가하죠.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서버는 전작 대비 10배 MLCC가 더 탑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MLCC 현물 가격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2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AI 서버용 MLCC는 삼성 전기와 일본의 무라타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라는 키워드에서 제조 쪽은 삼성전기, 조금 작은 사이즈 MLCC로 들어가 보면 사마콘덴서, 코치, 마모텍 등이 자리하고 있죠. 만약에 테마로 반응을 한다면 좀 더 작은 사이즈들이 당일 시세로는 더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MLCC 장비주들 원준, MLCC 소재, 대주전자재료, MLCC 공정 기술이나 부품단의 종목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 MLCC는 이 정도 윗단에서 시장은 평가를 하니까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증권가 보고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봤더니 네이버에 대한 보고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톤이 그렇게 막 강력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대신증권에서는 신사업 기대감 있기는 한데 주가 반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목표가 33만 원이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나쁜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서프라이즈만 남아있다. AI 에이전트, 두나무 합병 가시화 이벤트 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목표가를 좀 높이 35만 원이었고요. 한국투자에서는 조금 당분간은 노이즈가 있을 것 같다라는 톤이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이슈, 은행 대주주 컨소시엄 우선 발행 시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DB에서는 AI로 좀 보여줘야 할 때이다. 실적은 그래 안정적인데 확실한 AI 수익화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네이버 시세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어떨지 이러한 보고서들 톤만 봤을 땐 강력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 두루두루 관심을 가진 보고서를 냈다라는 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실적 호평. 코웨이에 대해서 동남아 3개국 흑자를 냈다며 메리츠에서 긍정적 의견을 냈고 목표가를 공정적으로 높였습니다. 15만 원을 제시했고요. HD 현대일렉이 호실적을 내놨죠. 정말 대단합니다. 전력 3사가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내놨고 수출 데이터도 타박타박 잘 찍히며 3년 연속해서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대신증권, 하나증권 등에서 110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같은 전력단에서 대한전선,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기존보다 48% 상향 조정했네요. 37,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 내용들 업데이트해 봤습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시황 측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의 임기 말까지 주가지수 2배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점 국내장에 나쁠 거 없겠죠. 한국의 ETF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ETF 운용 자산이 5월이면 대만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ETF 자금이 유동성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ETF 자금이 유입될 때는 보통 코스닥과 관련한 인덱스 ETF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인덱스 ETF 자금 유입 시 시장에는 나쁠 것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일본에서는 이제 중의원 선거 결과 소식이 전달이 됐죠. 다카이치 내각의 압승이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것은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끌고 가는 이 경제적인 정책들에 국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일종의 중간 평가니까요.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내각이 끌고 가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화의 약세 흐름에 무게를 뒀던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그 부분이 국내장에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방산, 강한 일본, 전쟁이 가능한 일본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다카이치 총리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고요. AI 등의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가 있다라는 점에서 엔저, 방산, 인프라, 사나이노믹스 등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주들과 국내 종목군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죠. 국내 반도체 연결이 될 것이고요. 블룸에너지 좋은 실적 내놓고 모건 스탠리, UBS 등에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SOFC, 두산 퓨얼셀 등등의 종목들 체크가 필요하겠죠. 일라이릴리와 노보의 회복, 비만 치료제 키워드가 있고요. 캐터필러 급등세, 앞서 이제 인프라와 재건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HD 건설기기 등의 재건주들도 꾸준하게 수급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나 국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AI, 전력 반도체 진영이 되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대로 AI는 진짜이고 빅테크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면 그 돈은 반도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루빈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HBM4를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중에서 HBM4 속도는 좀 삼성전자가 더 빨리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AI 특수로서
기판과 MLCC 얘기도 나왔고 현대일렉이 빅테크와 수주 합의를 맺고 있다 이런 보도 등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과 반도체, MLCC 등의 키워드고요. 자, 회복의 키워드에서 볼 수 있는 쪽이 애플과 리튬과 태양광인데요. 중국에서 요즘 아이폰 인기가 다시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렌지 컬러의 아이폰 때문인데요. 이 오렌지색을 말하는 중국 발음이 성공을 말하는 발음과 성조까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오렌지 컬러가 길조이고 성공의 상징이 됐다라는 평가 속에 중국에서 이 오렌지 컬러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 판매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애플 성적에서도 중국 판매가 많이 좋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한 부품단을 체크해봐야 될 것인가 일단 소식이 들려와서 넣어봤고요. UBS가 세 번째 리튬의 슈퍼사이클이 전망된다라면서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3배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 혹은 배터리 쪽이겠죠. 그리고 태양광. 지난주 후반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여서 일단은 넣어봤어요.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종목들, 앞서 선익시스템 등등의 종목이 있었고요. 재건과 경협도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뉴스 넣었습니다. 자, 애플을 고려한다면 드디어 소외돼 있던 디스플레이, 폴더블 쪽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충남 아산 공장에 애플 폴더블 OLED 설비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월부터 애플의 폴더블 OLED 양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출하량이 작년 대비 올해 무려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패널을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할 것이라는 시각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쪽으로 모멘텀이 집중될지 봐야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밸류체인은 이 정도 밑에 칸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언론 보도 취합 내용으로는 애플 폴더블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이쪽도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의 시세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실적이 이번 주에도 많이 쏟아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는 주요 종목군들의 실적이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부 조선과 방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실적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요. 일부 남아있는 두산그룹주들의 실적까지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외 일정으로는 헥토이노베이션의 스테이블코인 IR 오늘 진행될 예정이고요. TSMC 1월 매출이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세미콘 코리아, 미국의 1월 고용동향 보고서 내용이 중요하고요. 목요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약간의 변동의 여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외로는 이제 2월 명절 지나고부터는 또 막 3월에 대한 대비가 나올 것 같아서 3월의 주요 일정을 넣어봤어요. 3월 11일에 인터배터리 예정돼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혹은 로봇의 배터리 키워드가 이때 부각이 될지 그 전후 분위기 좀 살펴보시고요. 엔비디아의 GTC가 3월 1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로봇 AI 혹은 삼성전자의 앞서 HBM4 베라루빈 탑재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 학회 일정들 바이오 진영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 자리하고 있고요. 3월 중으로 기대하는 건 테슬라의 옵티머스 3 공개 혹은 3차 상법 개정안, 지주와 증권 쪽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 신영, 부국증권 혹은 한화, LS 등의 지주 체크가 필요합니다. 알테오젠 이전 상장도 3월 중으로 예정이 되고 있네요. 이러한 이벤트들도 기억하면서 추가적인 뉴스가 업데이트되면 저희가 같이 호흡하며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에코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시장에서는 지금 소외가 되어 있고 그동안 잘 가다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대할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ESS 배터리 관련 주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헤어지지 못하는 주식, 떠나가지 못하는 주주. 그 이유는 이번에 실적은 사실 뒤죽박죽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기대할 만한 재료들이 많다 보니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희망 쪽에 베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삼성 SDI, LG 엔솔 같은 배터리 셋업체들 뒤죽박죽하죠. 매출 같은 경우 삼성 SDI QOQ 기준, YOY 기준으로 모두 다 성장이 됐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ESS용 배터리와 관련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ESS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이 많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분기로 봤을 때는 7.7%의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YOY 기준으로는 4.8%의 하락세, 영업이익은 QOQ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 하지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 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ESS 생산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고요. ESS와 관련해서는 YOY 기준으로 133% 넘는 성장률이 찍히고 있는 만큼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셋업체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같은 재료 쪽에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실적이 그다지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1년 만에 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러한 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뒤죽박죽인 실적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QOQ 기준으로도 272%라는 고성장세가 이어졌고 YOY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중심 ESS용 LFP 배터리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 만큼 소재단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인들이 짚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셋업체라든지 소재단, ESS 배터리 이쪽이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ESS 수주전이 빠르면은 이번 주 내로 이제 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LG 엔솔과 삼성 SDI, SK온의 3파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2차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계약을 따내게 될 경우에는 육지에서 500메가와트시 그리고 제주에서 40메가와트 규모의 ESS 2027년 12월까지 ESS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주를 따내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에서 발생이 되고 있었던 우려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결과 때는 삼성 SDI가 전체 물량 중에서 76%를 차지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게 됐었고요. LG엔솔이 24%를 뒤이어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2차 입찰 고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1차 때는 가격 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 평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비가격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LG엔솔과 SK온이 이번 수주전에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비가격 부문에서 좀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엔솔과 SK온은 LFP 배터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비바람에
시간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위험이 짚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가 이러한 화재 안전성과 관련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LFP 쪽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차 수주전 때 LFP 배터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NCL 배터리를 강조하면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채택이 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엔솔과 SK온 쪽으로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별로 각계전투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FP 배터리. 삼성 SDI가 이번 수주전에서는 LFP가 아닌 다른 쪽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쪽은 LFP잖아요. 그리고 이번 수주전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확장이 되고 있는 ESS용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LFP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대표 셀사의 이 투자 계획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ESS용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앞선 플레이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북미 현지에서 ESS용 생산 거점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북미의 정책에 따라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US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대규모 양산을 지금 현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트스타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협력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지분 49%를 인수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V 부진을 ESS로 실적을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 한화큐셀과도 ESS와 관련해서 추가 수주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주 계약은 2028년부터 30년 동안의 이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걸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점도 반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 ESS 확대 전략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캐펙스 자체는 줄이는 방향을 택하고 있지만 효율성을 좀 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V 라인을 이제 ESS 라인 쪽으로 전환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의 ESS 공급을 위해서 그 라인을 개조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플로우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평가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각형 LFP ESS용 배터리를 올해 이제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북미 ESS 생산 능력은 연간 30기가와트시를 갖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선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2027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배터리 부문에서 삼성 SDI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밸류체인 대표 기업들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를 2차 전지 배터리 내에서도 ESS용 배터리라고 잡았다 보니 그 안에서 대표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핵심 포인트로는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이 LFP 중심 전환, 특히 이 북미 현지에서의 생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서는 한화큐셀 있고요. EPC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또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주목을 받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물 관련해서는 서진 시스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ESS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설치량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곧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실적에
실적의 가시성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소재단에서는 뭐 양극재, 전해질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대표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ESS 배터리가 확대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모멘텀을 함께 얻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또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전히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만 따로 떼어내서 간략하게만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LNF는 미국 ESS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LFP 양산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지금 수요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를 유럽 시장으로 틀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북미 지역의 이 부진한 수요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적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와 LFP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는 가시화되는 영역에 들어왔다. 그래서 멀티플 상향 견인에 대해서 전망해 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수급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서진 시스템 지난 금요일장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매수했던 탑10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급락 시장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서진 시스템의 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을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 시스템 이제 북미 ESS 시장에 대한 배터리 셀업체들의 공급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형 ESS 그리고 SOFC 프로젝트에 대한 출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투자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SS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와 전망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2026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고성장될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45.7%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올해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26,00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타이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민감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주전 일단은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셀 업체들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SS 관련주들이 이러한 이벤트 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뉴욕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안도를 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전략 챙겨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을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분위기는 역시 명절 전에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까지 변동이 나오는데 라는 걱정들을 다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뉴욕장 보고 나니까 역시 빠질 때 사는 게 정답이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참 갈팡질팡하는 사람의 마음인데요.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세요? 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이제 좀 어느 정도 베팅을 하신 분들께서는 주말이 굉장히
기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인과 이제 이유, 그다음에 결과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아보시게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저 원자재발 폭락, 요게 사실 저는 주요한 메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들의 이동이 포착이 되면서 그 사이 공백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백 사이에 엔트로픽이라는 그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받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과 겹쳐서 조금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조정받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을 줬던 이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원자재발 이슈 정도까지만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엔트로픽 관련된 이야기, 뭐 클로드 AI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이전에 딥시크팔 이슈보다 훨씬 더 낮은 등급의 경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미 둘 필요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어느 정도 베팅을 해보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어느 정도 긍정의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가 8%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8%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긍정의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작전이 더 중요하죠. 앞으로 작전명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모든 음봉에 매수를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5% 이상 급락 시 용기 있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빅테크들이 캐펙스 축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더컷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저는 모든 주식을 던지고서 관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날 출연해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월, 화, 수 3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즐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약간 보수적으로, 다만 이제 주식을 사기보다는 월, 화, 수에 즐기고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는 일부 비중은 남겨두되 다음 이제 연휴 막 끝나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굳이 온몸으로 맞을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글로벌 이슈 보시게 되면은 한국과 크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이슈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조업 기반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 주의해야 될 요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CPI 발표가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 듯하고요. 중간중간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제 관세 협상이 틀어지게 됐을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혹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그런 돌발 변수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제 일본 관련돼서 일본 정책 이제 총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금리 인상과 경기 확장이라는 되게 괴랄한 정책이 시행이 됨으로써 환율 관련돼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제 뷰티풀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됨으로써 좀 세금 관련된 이슈가 많았는데, 미국이 같은 경우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텍스 리펀 시즌인데, 요게 이제 올해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세금이 환급을 받고 그 환급된 세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의 유동성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월화수 3일은 좀 즐기셔도 되고요. 목금 이틀간은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만들어 두자. 왜냐면 이제 이제 지난주에 사이드가 2번 걸렸는데 또 가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투하를 분명히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쓸만한 현금은 놔둘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큰 조정이 있을 때마다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의 의견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동일하고요. 관련해서 투자 의견에 변화가 생길 만한 이슈가 있다면 반드시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일본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과 확장 정책, 이 관련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 측에서 어떤 정책 등을 펴 나가는지는 좀 예의주시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설 직후에 HBM4 양산에 대한 보도가 속보성으로 있었고요. 마이크론을 배제하고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HBM4 납품될 거라는 보도 등도 있었습니다. 결국 삼전 릭스는 앞서 주신 의견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이고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HBM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슈퍼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HBM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진입한다고 해서 또 마이크론이 악재는 또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이클상이 되게 특이한데, 마이크론도 보시게 되면 그 이슈가 나왔지만 결국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있는 D램 라인들을 HBM 라인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D램 쪽에서 또 쇼티지가 납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진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D램 라인들을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까 정말로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좋으면은 뒤로 굴러도 앞으로 굴러도 호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설명드렸던 빅테크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축소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 젠슨항 CEO가 정말로 그냥 의심됐었던 부분들을 모두 해소시켜줬습니다. 돈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코멘트를 해준 게 굉장히 달콤한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슈퍼 사이클에서 중장기적인 메가 사이클이 도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전 사이클 때 워낙 이제 오더컷에 대해서 정말 크게 휘청거렸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 재고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증설 또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즐기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굳이 다른 섹터를 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반도체 사이클이 세기 때문에 이쪽에 비중이 50% 이상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담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는데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잘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조금 이제 기대보다 못 미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혹시나 이제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소부장 단이 이제 여러 가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온기가 퍼지려면은 적어도 이제 1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시즌 때 살짝 부셔져서 그게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를 마지막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호재성 있으니까 이제 세미콘 코리아가 이제 이제 2월 11일이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박스권이나 하락권 장세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만 행사지만 만약 이런 상승장에서 관련 기업들을 한번 이제 거기 참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가 예전부터 코멘트 좀 드렸던 KC텍이 또 한번 참가를 한데 네. KC텍이 또 실적 시즌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KC텍을 관련돼서 이제 OPS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다분히 포착이 되니까 신고가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KC텍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반도체 진영에 대한 전략 주였네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혹시나 실적에 대한 아쉬움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지금 한미반도체를 굳이 이제 우선순위로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장비 사이클은 살짝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하나비전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다시 올라와 있는데 네. 두 종목 다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의 매력도 자체는 장비주보다는 소재와 부품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주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돼서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던 사이클에 기대를 해야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소재와 부품 쪽으로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AI 특수를 누리는 쪽에서 앞서 브리핑으로는 살펴봤던 게 MLCC, 삼성전기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판 아니면 전력 HD 현대일렉도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판, MLCC, 전력에서 탑픽을 주세요. 자, 기판 먼저 코멘트 드리면은 코리아 서킷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요. 제가 이제 심텍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AS를 해드렸는데 심텍은 일단은 기판주 내에서는 올라왔으니까 저도 조금 더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매 후순위로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시즌 때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일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일단 코리아 서킷은 그래도 긍정 요소가 다분히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윗단에는 코리아 서킷을 두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요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다음은 또 뭐였죠? 네.
전력. 네, 다 전력 쪽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은 저는 가장 밑단에 두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동일선상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막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의구심 볼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MLCC요? MLCC 쪽은 그냥 삼성전기만 보시는 게 제일 낫고 제가 그냥 목돈을 넣고서 그냥 3개월 뒤를 보자라고 했었던 만큼 삼성전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삼성전기는 매력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하니까 문득 생각난 게 에이프릴 바이오요. 말씀 주시고 너무 잘 갔었어요. 바이오 쪽에서. 갑자기 바이오로 넘어갔지만 지난해 그냥 내년 한 해 바이오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잘 가다가 금요일장에 드디어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분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앞자리를 이제 10만 원 위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바이오를 지금 당장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장의 가장 큰 메인 DC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포트폴리오를 할애하면서 마음을 좀 섹터를 넓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바이오 한 종목은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보리팻보다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차기 대장으로 시총은 한 2조 정도까지는 가능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올해 파이프라인 오픈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굳이 하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이 구간이죠. 한 6만 원 이하대에 네.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은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올해 6월까지는 그냥 이 종목을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께서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여러 이슈들, 순환매 후보를 뭘 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태양광 우주도 주축이기도 하고요. 엔터 혹은 소비 유통 여러 분야로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순환매격으로 좀 봐도 되는 쪽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되게 특이한 이슈를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골판지 관련주들을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있지 않았나요? 네, 그죠. 이제 그저께였나 이제 한국 수출 포장 오산 네, 공장에서 맞아요. 화재가 났는데 이게 초직이라는 이제 그런 기계가 전소됐다라고 이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초직이라는 게 한 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1,500억이 상회를 하는 그런 이제 기계다라고 하는데 이제 종이 뽑는 기계라서 네.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큰데 이전에 사례를 봤는데 이전에 대양제지가 화재가 났었는데 초직이 2대가 전소를 했고요. 그때 이제 당시 골판지 가격이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산업 전체가 휘청휘청거렸던 그런 이슈였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그러면 막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그죠. 대림제지 이제 이런 건가요? 대림제지 사실 이제 매매하기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시가총액도 좀 네. 낮기도 하고 호가가 좀 낮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만약에 빅 이슈를 다뤄보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주말간에 공부했었던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상승장에서는 작은 이슈더라도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는 이런 골판지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보자. 다만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랑 이제 여러 가지 호가 보시고서 너무 이제 티 안 나게 매매를 하시면 오늘 한번 하루 정도 혹은 내일 정도까지는 긍정의 시그널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엔터 쪽 한번 코멘트 드리게 되면은 이제 엔터 보시게 되면은 하이브 관련돼서 이제 민영앵커님도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엔터주 자체가 들썩들썩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 간의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즌도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한령 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그다음에 엔터 쪽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나 큰 포트폴리오를 할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자산주 혹은 이제 호텔 갖고 있던 이제 기업들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기점으로 해서 호텔이 만실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엔터주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호텔 밸류체인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광산 가서 이제 곡괭이 파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중심에 이제
엔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한 전략도 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지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2월의 전략, 소켓의 조용한 폭발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소켓주, ISC, TFE, TSE, 리노공업 어떤 소켓입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소켓 관련주인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서 올해 상반기에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TFE고요. TSE도 좀 헷갈리긴 한데 TFE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구조적 성장과 멀티플 요소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긍정의 시각을 줬던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은 구조상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좀 기술적 위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가 ISC를 인수하게 되면서 소켓 시장에 조금 탄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ISC의 최대 물량 고객사는 삼성전자였는데 ISC가 SKC에 인수가 되면서 이 물량들이 튕겨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은 이제 좀 다른 구조의 좀 핀셋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다 조금 논외로 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순수하게 이제 러버 소켓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 TFE와 ISC, 특히 이제 ISC가 시장을 굉장히 좀 쥐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양 물량을 TFE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올해 2월부터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돼서 움직임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켓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되면 이런 생산 국면에서 이익률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HBF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HBM 다음에는 낸드 쪽 HBF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HBF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난주 목금도 꽤나 단단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멀티플 요소로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7만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보실 올해 상반기의 종목으로 저는 이전 KC텍만큼 자주 언급을 드릴 거고요. AS 꾸준히 해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TFE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꾸준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챙겨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